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신규 랭아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 더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코스닥 전 종목을 한번 돌려볼게요. 네, 맨날 하던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볼까요? 일단 넘어가고요. 얘도 넘어가고요. 로스웰 같은 경우는요, 네, 중국 기업인데 중국에 저 계약권을 따냈는데 계약금이 1조가 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날 요렇게 상한가를 꽂아버렸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약간의 전조 증상이 있었네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싹 돌아 올리더니만 강하게 올라가신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상한가를 누군가가 빡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신기하지 않아요? 이날 기사가 났는데 상한가 간 날 분명히 기사가 났는데 그 전에 누군가 이미 알고 보이시죠? 매직봉 띄운 거. 저는 요런 것들이 다 누군가는 미리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런 식의 매직봉은 꼭 챙겨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요런 것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근데 이 전에도 보니까 뭐 요런 식의 살짝 본전을 주는 어떠한 형태들이 나오긴 했으나 하락하던 추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 요때 아주 이 전에 이틀이 조금 강하게 누군가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강하게 매집하는 모습들이 좀 드러났네요. 그러다가 상한가를 쳤다. 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가서 보죠. 또 어떤 종목들이 있나. 그럼 이제 또 중국 관련 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위이핑이나 뭐 이런 애들 이제 형성그룹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조금 그냥 한 번씩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죠. 중국에서 요새 조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거 에너지 관련주인데 이런 거 지금 뭐 석유값이 오르네 마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천연가스 값이 오르네 마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으면서 에너지 관련주 조금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앙에너지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다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어가지고 얘가 5일선을 꺾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5일선 위에서 지금 잘 올라가 음봉이지만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앞전에 크게 보면 요렇게 매집봉 같이 요렇게 거래량 받아 먹은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조금 관심에 넣어 두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종에 한번 넣어 보시는 것도 괜찮죠. 네, 그리고 뭐 신라섬유 같은 경우는 일단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횡보를 하면서 약간의 이 하락하던 추세 살짝 멈추긴 했으나 아직은 약하죠.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얘도 이런 추세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뭐 대응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강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점을 들어 올렸고 최근에 여기서 지금 61선 위에서 조금 논일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지는데 얘가 왜 그런 형태를 띠는가 이제 체크를 해볼 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박스권을 어쨌든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서. 그러면 여기서 살짝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만 여기 매집봉이 하나 있네요. 그쵸? 근데 여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거래량이 이 앞전에 계셨던 분들에게 이런 애매한 부분에 있던 분들에게 아까 내 본전을 준 형태였을 것 같은데 또 여기 올라타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물량들을 조금 소화해주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 살짝 위에 라인들 있죠. 요런 라인들 애매한 부분들이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조금 던지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조금 물량을 잡고 흔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를 이렇게 박스권을 상단으로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박스권이 있는데 이 박스권 하단부 여러 정도를 깨면 이거는 손절하셔야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식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무림 SP 같은 경우는 얘는 보니까 어때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그쵸? 그리고 이렇게 매집봉 같은 게 있고
주가가 이렇게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요게 아주 하락했던 거 조금 살짝 빼면 요 라인에서 저점을 이렇게 그었을 때 거의 요 라인 타고 가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요 정도 그냥 깜짝깜짝 한 번씩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올라갈 때 여기 지금 중심가 정도의 매집봉을 띄었었으니까 얘가 이 중심봉 여기죠. 이 꼬리의 중심 정도를 소화를 조금 하고 이 음봉의 꼬리가 또 얘 앞에 있는 얘를 또 소화하고 약간 요런 과정들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가 여기를 조금 소화해줘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쭉 올라가면 요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위로 한번 쏠지 뭐 아래로 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추세상으로는 위로 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아니면 고를 한번 확 팠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쁘게 올라가고 있으니 이 중심값이나 여기 꼬리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골파타가 갈지 그냥 갈지 이런 것들은 몰라요. 솔직히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매매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요것도 보시면 이하공연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장대 음봉이 조금 있는데 얘가 약간 매집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근데 일단은 강하게 음봉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강한 저항이 될 거고요. 위에 있을 땐 저항이 돼버리는 거죠. 아래에 있으면 지지가 되겠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움직일 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얘가 어쨌든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리면서 여기에 최근에 이렇게 매집봉을 띄우면서 이 지금 448 이거든요. 이 파란색 선이 요 선까지 한번 싹 매집해 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얘가 지금 여기서 요런 추세만 깨지 않고 올라가 준다고 하면 요런 추세만 깨지 않고 올라가 준다고 하면 약간 땡큐베리 감사다. 약간 요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런 식의 관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PST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서 이게 매집인가? 여기서 물량 한번 본전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후에 주가를 너무 빼가지고요. 거의 여기서 쌍바닥을 거의 약간 저점을 들어 올리는 쌍바닥을 찍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약간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이렇게 추세를 지금 타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보시면 224일선 위에서 어쨌든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반등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요렇게 N자형 파동이 아주 작게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얘가 지금 4%짜리 한 거의 5%짜리가 나왔으니까 얘가 여기서 조금 쉬고 다시 살짝 약간 양봉이나 이런 것들의 형태를 조금 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또 매집봉 여기 중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 거기서 또 매물대 맞고 떨어져서 이제 약간 장대를 시작했을 때 세웠다가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쏟아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매집봉 형태로 바뀌는 약간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좀 이래요. 보통 앞전에 이렇게 매집봉이든지 이렇게 매물대들이 있는 곳들은요 거의 물량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모든 개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이게 제가 딱 탔잖아요. 근데 물렸어요. 근데 존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가 계속 빠져요. 근데 원래 여기서 그냥 한 2% 3% 먹고 자르면 되는데 그걸 못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못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빨 때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계속 존버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자. 올라오겠지 막 이러면서 존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 본전이 오면 우와 본전 왔다 이러면서 갑자기 물량을 던지는 거죠. 옛다 이러면서 본전 탈출했다. 근데 그때부터 걔는 갈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관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제가 팔면 다 가고요. 제가 사면 내려가요. 당연한 이치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의 그런 패턴을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세력들의 그런 패턴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잘 이용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너무 당하는 기분이고 하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조금씩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일단 사회기업공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고 약간 이런 식의 저점을 어느 순간에 잡아 올리면서 돌아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시세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돌아 올라간다 해도 매물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나는 이렇게 약간
이런 종목들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매매 포시 정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런데 뭐 손절을 완전 칼 손절을 잡고 여기 지금 얘가 이 시가 여기 종가를 조금 지켜주고 싶어 하니까 이 이렇게 거래량 터진 양봉의 종가를 지금 지켜주고 싶어 하잖아요.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가 종가잖아요. 이 양봉의 종가 여기 라인을 조금 지켜주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꼬리 달고 터치하고 밀리고 위로 올라가고 터치하고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상태 요런 느낌에서 여기 박스권 안에서 좀 뭐 쥐고 흔들더라도 쥐고 흔들더라도 얘가 어느 순간에는 이 박스권 상단을 조금 뚫어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 난 좀 타점이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만약 그게 안 될 것 같다 하면 아예 그냥 손을 안 대시는 게 나은 거고요.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기 종목은 손대지 않는 걸로 해요. 네, 지금 그 적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신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보시면 여기서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점을 들어 올리긴 했지만 뭐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간의 뭔가 매집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가지고요. 그냥 요 추세 타고 올라가면 땡큐다 뭐 약간 요 정도인데 아직은 조금 재미가 없는 그런 종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강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계속 타고 올라가네요. 그쵸? 이거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61선을 깨지 않는 선, 33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얘는 계속 거의 그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인 것 같고요. 계속 쭉 우상향을 이렇게 쭉 하시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33일선을 꼭 지켜주는 종목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파동을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주면 땡큐고 지금은 약간 이렇게 두 번 터치했으니까 살짝 또 세 번째 만약에 터치할 때는 조금 힘이 약해져서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요. 일단은 살짝 지금 조금 얘도 조금 애매한 것 같은 게 조금 위로 더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아주 큰 추세를 아직 추세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횡보를 더 해주다가 빡 뚫던지 기간적으로 횡보를 해서 이 추세 하락하는 추세를 뚫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밀어 올리던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떠한 형태가 취해져야 돼요. 근데 지금 하기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림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보셨을 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고 448일선에서 반등받고 올라가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뭐 뽀바닥이네요. 4개 바닥을 조금 다지신 걸로 보여지고요. 이 박스권을 깨면 안 됩니다. 얘는 여기서 깨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잘 유지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이렇게 뭐 한번 슈팅을 조금 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조금 올라가 주는 형태를 취해 주면 땡큐인 거죠. 그런 게 아니면 굳이 손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에이스 침대 같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배당락일 때 이후에 배당락 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애들은 약간 이런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혹시 배당을 주는 회사인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왔다가 배당락 이제 그러니까 배당일에 자기 배당 다 받고 배당락일에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럼 누군가가 단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조금 이렇게 좀 호록찹찹 한 다음에 배당만 받아 먹고 빠졌구나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음봉이 한 이틀 3일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추세를 깨면 안 되는 거죠. 이 추세를 깨면 이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고 여기 바닥을 또 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약간 짧게 봤을 때는 뭐 어쨌든 이런 하락 추세를 조금 뚫었었다가 다시 빠지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굳이 접근하신다기보다는요.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하시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구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가 보시면 요 앞전에 본전 한번 싹 다 줬잖아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그쵸? 그리고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여기서 얘가 여기 라인 정도에 딱 본전을 한번 주고 나서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 다음에 위에서 지금 쏘고 지금 빠지는 형태인데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건 이게 약간 공격형 매집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점을 약간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높여주는 어떠한 형태가 나오면서 고점권 이런 박스권을 조금 이렇게 취하고 난 이후에 주가를 빼서 다시 막 미친듯이 흔들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본전을 다 줬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미가 있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난 한번 써볼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어떠한 저점들을 절대 깨면 안 되는 선을 조금 잡아두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개미가 또 많이 타면 이렇게 확 뺐다 가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쫙쫙 뺐다가 막 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트리면서 이 앞전 자체의 본전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역사도 신고가 찍고 나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얘는 다시 미친 듯이 흔들더라도 이렇게 흔들다가도 다시 돌아 올라가서 이 앞전에 있는 이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매집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회사 자체의 어떠한 이슈나 뭐 그런 테마나 이런 것들은 더 공부를 개인적으로 더 많이 해보시고 그거를 이제 차트랑 이렇게 접목시키셔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차트상으로 일단 이렇게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창의 에탄올 같은 경우는요 계속 여기 박스권 안에 놓여져 있고요. 이 박스권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는 뭐 조금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요 정도 라인 있잖아요. 요 정도 라인, 요 정도 라인에 저점 좀 잡고 여기서 분할 매수 약간 관점으로다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 내려올 때 한번 사서 평단 좀 낮추고 여기 다시 반등 맞고 올라갈 때 여기서 한 번 더 사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 이제 이렇게 뭐 매도하고 이런 데서 이제 분할로 이제 매도하는 이런 느낌 그런 것들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 치면서 움직이는 애들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다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떠한 진짜 매매 포지션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여기서 타점을 잡을 거야. 다 다르잖아요. 나는 여기서 잡을래. 난 저기서 잡을래.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하나의 어떤 관점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봤을 때 얘도 아직 그 하락하는 추세를 뚫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는 좋기 때문에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조금 더 움직여 좀 땡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동구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는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일단 굉장히 누군가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서 그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얘가 여기서 거래량 나왔을 때 여기서 본전을 한번 주고 52주 신고가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개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약간 여기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돌아 올라가면서 뭐 여기 448 여기 224 이런 데들을 조금 장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 준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준다면 다시 여기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 여기서 지지를 못 받고 흘러내리면 이거는 약간 누가 물량을 그냥 털어먹은 건가 이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확신보다는 얘가 여기 지켜줘야 되는 라인들 장기 이평들을 조금 지켜주다가 이 라인에서 이런 추세를 타고 조금씩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먹으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형태들을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지 세미캠은 제가 단타를 좀 쳤던 종목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박스권을 뚫어냈고요. 이건 절대 개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역사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N자형 파동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약간 요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얘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진짜 완전 단타나 단기 스윙이나 해가지고 본인의 매매 타점이 정확하시고 본인의 손절과 아주 칼손절이 가능하시는 분들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면 장기평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막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 쭉쭉 빠질 수 있거든요. 막 갑자기 막 장대 응봉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푸드웨이 같은 경우는요. 일단 보시면 얘가 여기서 약간의 바닥은 일단 다 잡아준 걸로 보여지고요. 주가가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이 위에 장기 이평이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뚫어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얘가 만약에 장기 이평 위에 이렇게 박스권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여기를 뚫을 때 누군가가 물량을 던져야 돼요. 여기 물려 있으신 분들이 물량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그 세력들이 이 물량을 조금 받아먹고 이런 식의 매집봉의 형태로 뭐 하던지 아니면 진짜 힘이 조금 세면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의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계속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들 조금 살펴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계속 하고 싶은지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대원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 형태가 나오죠. 예, 여기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리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장기 이평을 터치 하면서 이렇게 조금 움직여주는 모습 나오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여기 매집봉이 하나 있으면서 거래량이 있는 이 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하단부에서 박스권에서 좀 논일다가 어느 순간에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 이 돌파 타점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얘가 여기 살짝 눌렸을 때 나는 얘가 올라갈 것으로 시나리오를 짰으니까 이 밑에 아주 저점을 칼손절을 잡고 요런 데를 칼손절 이런 추세를 칼손절로 난 잡고 한번 들어가 볼까? 뭐 약간 요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요. 예, 이렇게 매집봉 형태가 좀 많아가지고 저는 이게 계속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종전선언 관련해서 좀 엮여서 올라갈란가 약간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진 것 같고요. 왜 미국이 조금 반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지금 여기 저점을 조금 잡아준 것으로 보여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뭐 아주 짧게 봤을 때는요 약간 이런 식의 뭐 어떤 삼각수렴의 형태가 좀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추세 타면서 올라가주면 제일 좋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메일 홀딩스 한번 볼까요? 요거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추세로 봤을 때 추세 자체를 네 깨지 않는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상방으로 뚫어 올리는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이 저점의 추세를 타면서 조금씩 앞전의 물량들을 받아먹는 네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이제 그게 팩트인 거죠. 네 제가 계속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 저는 그게 거의 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약간 뭐 테마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차트랑. 예, 왜냐면 차트 아무리 테마가 좋아도요. 매집이 없으면 올라가지 않고요. 네, 누군가가 개입이 있어야 되죠. 돈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물량을 개미한테 떠넘기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네, 주가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이 PJ 전자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지금 여기 좀 횡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냥 딱 봐도 보여지시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재미없는 흐름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뭐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움직여주면 네 그때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지금 아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성상에서 올라가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부 T&D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 약간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주가가 반등하면서 올라간 모습 보여지죠. 얘가 이 추세 안 타고 올라가면 땡큐 감사다. 그러면서 이 앞전에 물량 먹고 그 이후에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물량을 먹어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얘가 또 뭐 바닥을 또 찍으러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절이나 본인의 타점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 얘는 이제 여기서 저점을 좀 잡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하니까 네 보시지 않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모엔지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여기서 쌍바닥을 조금 잡아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동이 조금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깨지고 싶지 않아 하는 선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요 앞전에 이렇게 슈팅 나오면서 거래량 나왔던 게 이 앞전에 물량을 조금 받아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물량을 한번 받아주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약간의 삼각수렴이나 뭐 이런 것들 그었을 때 일단 이런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있는데 뭐 요 정도 추세가 될지 뭐 요 정도 추세가 될지 몰라요. 얘가 횡보가 더 길어지면 얘가 박스권을 조금 더 물량 소화한다고 더 길어지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장대를 빵빵빵 뛰어 올리면서 이 추세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도 있죠. 정말 세력 모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얘는 시세가 너무 많이 났던 종목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장기 입형들은 꼭 지지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추세를 저점을 들어 올리고 네 고점을 들어 올리는 네, 이런 식의 어떠한 패턴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물량 소화하고 이런 패턴들이 나와줘야 얘네가 다시 올라갈 생각이 있구나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 네, 요거는 여기서 역사적 신고까지 찍고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절대 개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후에 빠졌다가 여기서 쌍바닥 찍고 네, 다시 이렇게 약간 거래량 터지면서 이 앞전에 다시 본전을 주는 현태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본전을 조금 주고 얘가 얘 본전 주고 얘가 얘 본전 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이 상태에서 네, 일단 저점을 조금 잡아준 모습 보여지고 거래량이 예, 좀 줄어들면서 일단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네, 여기 상태에서 추세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좀 장악을 해주면서 다시 요 앞전에 이렇게 잡아주고 올라갈 때 얘 같은 경우는 요런 거래량들이 만약에 물량을 다 세력들이 장악한 물량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생각보다 거래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 보시면서 대응을 조금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고 뭐 약간 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약간 눕혀서 그린다면 이 정도인데요. 얘는 조금 더 어떠한 강한 울림이 조금 흐름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장대 양봉을 한번 거래량이 딱 터지면서 딱 솟구쳐 준다든지, 네, 뭐 매집봉을 한번 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앞전에 있는 이 음봉 있잖아요. 지금 이 음봉 기준으로 약간의 이런 식으로 지금 박스권을 조금 만든 것 같은데 여기를 강하게 한번 이 상단부 이 시가까지 조금 터치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약간의 얘가 조금 방향성을 더 틀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신금속 같은 경우는 일단 얘도 전체적인 주가가 지금 들어 올려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 올려졌고요. 이 상태에서 최근에 60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여기 박스권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요 추세 타고 올라가줘야죠.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올라가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지금 얘 패턴을 봤을 때 약간 산 하나 만들고 뺐다가 산 하나 만들고 뺐다가 산 하나 만들고 뺐다가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요 추세를 봤을 때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다시 뭐 여기서 아주 작은 거 나왔다가 이렇게 올라갈지 네 아니면 이렇게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패턴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이런 것들이 저는 약간 매집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 매집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었다가 방향성을 정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래가 될 수도 있고요.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위로 가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져가는지를 그런 것들은 조금 이 섹터의 어떤 매력이나 그런 것들과 같이 엮어서 좀 봐야지 내 방향성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아직 보시기에 네, 정확하게 방향성은 막 팍팍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뭐 요 정도 박스권이라고 보여지고요. 요 상태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느낌이고요. 요 종목 말고 더 좋은 종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대명순호 시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셨을 때 여기서 약간 바닥을 잡아줬고 이 이후에 여기 정도 네,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가 강한 개입이 있었고 네,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쨌든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약간 공격한 매집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주가를 이런 식으로 뺐다가 현재 여기서 바닥을 조금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여기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네, 여기 박스권을 꼭 지켜줘야 되고 앞에 뜬 음봉으로 누군가가 약간 급하게 매집한 건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박스권을 조금 길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예, 이렇게 갑자기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감안하시면서 나의 만약 타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시나리오들 네, 잘 생각해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일화학 같은 경우는 얘도 지금 엄청난 파동이 있었고요. 누군가가 돈을 엄청 써서 내 물량을 잡고 조금 흔드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네, 여기까지 지금 역사서 신고가 한번 싹 역사 신고가 아니죠. 52주 신고가 찍었다가 지금 여기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거의 앞전에 있는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거의 근처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의 다른 어떤 형태를 조금 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요 상태라고 하면 여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시면 살짝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취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 소화를 조금 이렇게 해주는 걸로 보여지고요. 얘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위로 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은 맞고 떨어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시나리오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항상 우리는 다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쁘게 잘 올라가다가 막 고를 팔아 확 내려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때려봤거든요. 아니네, 빠지네. 근데 나는 이제 여기가 내가 고점이 될 줄 몰랐지. 여기가 저점인 줄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은 손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네, 힘들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물론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로 봤을 때는 내가 매매 포지션이 있다 그러면 요 앞전에 이 거래량 나온 요게 누군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흔들다가도 여기 위까지 요 중심값이나 이 꼬리까지 한번 먹을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너무 조금 강한 면이 조금 있고요. 파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 더 안전한 종목으로 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환기 종목은 보지 않을게요. 원풍물산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비슷합니다. 여기서 추세 돌아 올리고 나가는 흐름 나와줘야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저점 잡고 올라가는 흐름들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냥 여기서 좀 넘겨볼까요, 이제? 비슷비슷하죠, 거의. 포스코 햄텍 같은 경우는 일단 보시면 뭐 얘네 그 리튬호스 얘기 나오면서 조금 이슈가 됐었던 종목인데 일단 여기서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리시는 모습 보여지죠. 저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게 다 매집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요. 네, 여기서 또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양봉 매집봉 같은 게 빵빵빵빵 싸진 거 보니까 누군가에게 조금 개입이 있었고 얘가 여기서 저점이 원래 이렇게 들어 올려졌는데 더 가파르게 조금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추세를 조금 타고 있고 이 지금 여기 거래량 들어온 날 요 날 있잖아요.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네, 요 정도의 박스권을 조금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아주 더 단기로 보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0, 차, 0 이런 식의 N자형 파동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네, 본인의 매매 포지션 잘 생각해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것저것 설명해 놓은 게 많았어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도 추세를 돌아 올려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MSC 이런 것들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쌍바닥 찍고 돌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시죠? 얘가 지금 그래서 이 위에 있는 61선을 강하게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아주 좋겠지만 이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대양한통신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지금 약간 저점을 잡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에 올라가면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흥국 같은 경우도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돌아 올리신 모습 보이시죠? 요 추세 잘 타고 올라가 준다면 땡큐고, 매물대가 조금 있어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네, 그때는 좀 약간 손대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쌍용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매집봉의 형태가 좀 있어가지고 이건 뭔가 뭐 약간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저점을 조금 잡아준다는 모습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가파르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박스권을 좀 더 그릴지 아니면 이런 매집봉 있으니까 강하게 이렇게 갑자기 막 파치고 올라갈지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회사의 뭐 약간 재무제표가 4개년도 동안 뭐 적자를 봤다든지 한다고 하면 이 종목은 그냥 마지막에 털어먹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마지막 불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패 당하기 직전에 약간 뭐 그런 식의 피날레인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옮겨 볼까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놓고 근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손해가 조금 있잖아요. 작년에 심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앞으로 계속 쭉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네, 피날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리콘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저점 잡고 바닥 들어 올려주는 흐름들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거의 그래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주가가 갑자기 배당락 맞고 빠지는 것들은 손대시면 안 될 것 같고 얘는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저점을 못 잡아주면 여기서 저점을 만약에 여기서 이거 224일선에서 저점을 못 잡아주고 빠지면 이제 쭉쭉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뭐 일단 대선주 같은 경우는 근데 조금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손절가 이런 게 명확하신 분들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얘도 지금 가파르게 네 끌어올려지고 있고 네 약간 그 지지율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냥 갑자기 막 이슈 받아가지고 막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 흔들다가 네 어떻게 또 움직여지는지를 네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니크 같은 경우도 일단 얘도 배당락 맞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네, 여기서 어쨌든 저점을 조금 들어 올려주는 듯한 모습이 나와주면서 여기서 어떠한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박스권을 치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 올리던지. 네, 약간 요런 느낌. 왜냐면 여기 지금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갭자리를 조금 맞고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 올라갈 때 여기서 네, 물량 배집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네, 개미들이 물량을 던질 때 그 물량을 받아 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계속 네, 저점을 들어 올리는 모습, 그 추세 타고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게 팩트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얘는 조금 더 예, 파동이 조금 심한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증시 빠질 때 같이 빠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거의 이 전부터 빠졌다가 쌍바닥 찍은 형태이고 그 이후에 가파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갔으니 이 앞에 있는 이 음봉 있잖아요. 이 음봉의 중시가까지는 조금 해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를 만약에 해결을 한다고 하면 여기 이 음봉의 뭐 시가나 이 시가의 꼬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소화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어떠한 자리들을 또 예, 살짝 또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약간 세부 EMC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인텍 이런 것도 보시면 어쨌든 여기서 바닥을 조금 잡아줬고요. 바닥을 조금 잡아줬고 이 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타고 올라간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고요. 네, 원일 특강 같은 경우도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필요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죠.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네요. 갑자기 배당락 맞고 뭐 이렇게 쭉쭉 갭으로 떨어져서 이런 것들은 손대시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고 예, 요것도 뭐 그닥 예, 요것도 뭐 아직 그닥 그렇게 네, 뭐 그냥 저점을 일단 들어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요 추세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빨리 볼까요? 이거 전에 다 거의 올해 말씀을 아주 길게 드렸던 종목들이어가지고 거의 저의 기본적인 생각들은 거의 똑같고요.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저점을 들어 올리고 네, 그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매집봉이 솔직히 많으면 조금 효과가 있겠죠. 네, 뭐 카스처럼 이렇게 대선주에 엮여 있는 종목들, 이게 이재명 관련주거든요. 대선주에 엮여 있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매집봉의 이런 형태가 나오다가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빵 한번 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뭐 잘 탈출할 수 있을지, 네,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선주 같은 경우는 뭐 살짝 한번 또 움직일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본인의 어떠한 진짜 손절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진짜 기사 하나에 갑자기 하한가를 막 가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갑자기 하락 VR이 걸린 거 봤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의 그런 매매 포지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당락 맞고 빠지는 것들은 조금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이런 회사가 만약에 그런 배당을 주는 회사인 거예요. 만약에 배당을 줘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단기로 들어왔다가 배당락 걸리니까 뺀다? 그러면 배당만 맞고 배당만 먹고 제가 물량을 던지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섭고요. 네, 아니면 배당락을 맞고도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얘는 뭐가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특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거면 조금 위험한가? 뭐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겠죠. 이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갑자기 회사 뭔 일 있나요? 이런 것들은 조금 회사 기사나 많이 주네요. 5.91%? 많이 주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나? 근데 회사 자체는 네,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요건 진짜 배당 받으려고 들어왔다가 던진 거죠. 그죠? 딱 봐도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이제 딱 잘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배당을 저걸 먹고 이렇게 약간의 빠질 때 빠르게 내가 손절을 할 수 있을까? 뭐 혹은 그런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좀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배당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요만큼 갭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배당목으로 들어갔다가 막 엄청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손해가 더 막심한 거죠. 네, 배당을 받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서 나는 막 20% 손해봤는데 막 배당이 10원이나 막 100원만 들어와. 그러면 그거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판단을 잘 하셔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주가가 잘 올라가면서 배당락이 좀 걸려서 때려 맞더라도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배당락 맞는 날도 올라갔네요. 얘는 무슨 이슈가 있구나.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파동을 조금 그려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점을 조금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데 더 가파르게 올라간 거 보실 수 있고요. 이 앞전에 얘가 여기 본전주는 형태가 나와 있으니까 뭐 근데 솔직히 슈팅이 조금 나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가 뭐 바로 여기서 또 막 빠빠빠 올라간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0이 나왔으니 네, 차가 좀 나와서 이런 식의 좀 움직임이 나온다면 땡큐고 이 상태에서 그냥 0하고 차로 그냥 쭉 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때 거래량 많이 나온 거고 여기 지금 거래량 많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세력들이 확실히 매집이 조금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추세가 깨지 않는 5일선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 준다고 하면 여기까지 매집이 조금 된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 이후에는 여기 지금 신고가를 또 한번 네, 여기 역사서 신고가를 한번 다시 쓸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역사도 신고가를 쓰고요. 주가를 막 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엄청 흔들어요. 그래서 개미를 막 탈탈탈탈 털어서 네, 엄두도 못 나게 한 다음에 갑자기 다시 올려서 이 앞에 있는 이런 역사도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러 올라가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이런 형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될지를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지용 같은 종목은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증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4개년도 아주 좀 막심하잖아요. 근데 요게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을 거예요. 이슈가 윤상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뭔가 있다, 뭐 기사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하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바이오주는 재무제표가 안 좋으니까 증자여도 조금 투자를 할 만하겠구나. 이제 이런 판단이 조금 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네, 또 충분히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들고 이것도 배당락 맞고 이제 빠졌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배당락에 걸렸는데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약간 뭐 물론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주가가 조금 움직여서 이렇게 바닥을 조금 잡아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겠다. 뭐 약간 이런 관점도 생길 수 있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 약간 애매한 게 지금 거래량이 요때 엄청 솟았다가 이후에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지금 엄청 줄었죠. 거래량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의 요 정도 라인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약간 그리고 요렇게 박스권을 살짝 그린 것 같아요. 보이시죠? 요 정도 박스권을 조금 그려준 걸로 보여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주가를 마구마구 흔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쁘게 돌아가는 혹은 한번 고를 팠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요 앞전에 있는 여기 있죠. 네, 여기 지금 이 역사도 신고가 찍고 이렇게 주가 빠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뺐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생각을 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매지온이나 요 종목이나 같이 이렇게 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역사도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들은 나중에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잘 보셔야 되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역사도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게 만약에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거면 이 고가권에서 엄청나게 거래량들이 많이 터지면서 주가를 빼고요. 쌍봉 형태를 찍거나 이렇게 쌍봉 형태를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이렇게 쭉 차트가 그냥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흘러내리 이런 것들은 정말 세력들이 다 해먹고 나간 그런 거고요. 얘가 어느 정도 흘러내리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지켜주는 종목들은 달 털고 나간 건 아닌가 보다라고 약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뭐 주가를 마구마구 흔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솔직히 이걸 정확하게 100% 우리가 얘는 털고 나갔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뭐 그런 호가창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정확하게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봤다고 해도 내 분석이 그렇게 정확한다 100% 내가 이 세력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어 뭐 이 정도까지는 솔직히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엠브레인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약간의 이렇게 그냥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요. 이때 상장한 이래 계속 주가 빠지고 이 바닥에서 놀리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 거래량이 막 좀 빵빵 터지면서 방향성을 좀 한번 확 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단기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고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건 솔직히 이런 것들은 약간 해먹었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지켜줘야 되는 라인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좀 이렇게 추세를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좀 빠르게 볼게요. 네, 예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일단 돌려보면 네, 기본적으로 패턴은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매집봉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저점을 들어 올리는지 없는지 그런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배당락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뭐 배당락을 맞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아 누군가 단기 세력이 들어왔다가 그냥 물량을 다시 토해내고 그냥 도망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계속 배당락이랑 상관없이 주가가 배당을 주는 회사인데 네 배당락과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재료상의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항상 똑같습니다. 저점 들어올리고 그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거는요 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주가 그냥 쭉 흘러내린 애들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막 미친듯이 흔들다가 어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고 그걸 돌아 올라가서 다시 결국엔 그 역사적 신고가를 재탈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약간 요런 느낌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빠지잖아요. 근데 요 라인 정도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요. 여기서 박스권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라인에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이 회사는 요때 있을 때보다 네, 훨씬 더 성장하는 거라도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회사의 어떤 재료나 네, 어떤 재료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의 소스, 테마 이런 것들을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 중심값을 깨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조금 예전보다 성장을 조금 했다 이런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 것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보니까 어때요? 재무제표가 좋죠? 네,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주성 엔지니어 와 이건 너무 올라가가지고 요거는 그냥 어떠한 본인 매매 포시 정확하신 분들이 하셔야겠죠. 네 여기 지금 보시면 15일선에서 이제 반등 조금 맞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조금 무서울 수 있으니까 네 조금 그런 게 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차트가 조금 뭔가 바닥을 돌아 올리고 약간의 이렇게 매집봉 좀 쓰고 테마 타서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 그런 애들이 있고요. 올라갔다가 약간 살짝 다시 내려온 애들도 있죠. 네, 근데 그런 애들 손 안 대면 되고 증자 붙은 애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요새 아무래도 이재명이나 네, 뭐 안철수나 홍준표나 네, 그런 그다음에 윤석열 그 후보께서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밀리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이 조금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련주들 막 올려드렸었잖아요. 테마 뽀개기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공부를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겹치는 종목들이 많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하락하는 추세를 멈추고 어떠한 흐름들이 나와줘야 된다. 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계속. 그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조금 계속 해보다 보니까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애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꾸준히 진짜 실적을 낸다든지 네,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그러니까 차트만 보더라도요. 만약에 그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네. 뭐 차트 안 보고도 그냥 산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안 봐도 이 회사가 어떤지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 양쪽의 말씀이 다 맞는 거라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결론 좀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차트만 봐도 재무제표가 안 보더라도 이 회사는 가겠네. 이 회사에 약간 뭐 이런 쪽 테마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차트를 안 봤는데도 이 회사는 뭐 재무제표가 이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앞으로 뭐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앞으로 정부 정책에도 약간 상응하고 네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원하고 약간 뭐 이런 쪽이다 그러면 당연히 차트가 좋겠죠. 네, 뭐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새 테마 포객이 이런 거 계속 하면서 드는 생각들은 결론적으로는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아는 것이 무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지금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요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관리 종목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흐름이 하락하는 추세 굉장히 강하고 저점이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저점을 좀 잡고요. 만약에 네, 얘도 좀 무서운데 여기서 이렇게 쫙 횡보 바닥을 좀 다져주고 나중에 재무제표나 이런 거 좀 확인했을 때 돌아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얘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종목들도요. 여기서 바닥을 조금 잡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앞전의 물량들을 조금 먹어주는 형태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죠. 그리고 요것도 제가 히토리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60일선 안 깨는 성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보여지시죠? 네, 이런 것들도 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추세 돌아 올리고 거래량 조금 나오면서 앞에 물량들 소화해주고 관리 종목은 손대지 않는다. 환기 종목 손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자리는 재무제표가 좋은 애들만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굳이 손 안 대시고 그냥 아주 튼튼한 아이들로 하시는 게 좋죠. 괜히 또 뭐 큰일 날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 그렇네요. 말씀드렸다고 이게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요거 보니까 초록뱅 컴퍼니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네. 요런 것들은 손대지 않아야겠죠.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인 것 같고요. 네, 이게 진짜 차트를 엄청 많이 계속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속 돌려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조금 그런 형태들이 조금 눈에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은 손을 댈 수 있겠다 없겠다가 조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식의 어떠한 것들이 생기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진짜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실함과 꾸준함하면 또 주식 줄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포뱅크 어시 파이팅 있고요. 네, 이런 종목들도 손대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약간의 얘도 이렇게 아주 큰 박스권을 이렇게 큰 박스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자체를 뚫어 올리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여기서 끝낼 건가 과연?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고점에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세력들이 털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가권으로 이렇게 쭉 그냥 올라가다가 뭐 박스권을 살짝 유지하다가 갑자기 장대 한번 빡 쏟으면서 뭐 확 그냥 끝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회사의 어떠한 재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세력들이 포지션을 정하겠죠.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가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그런 캔들의 흐름이나 이평선을 어디를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거래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간접적으로 이제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거 안에서 이제 수익을 조금 찾거나 내거나 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진짜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상으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들이요. 어느 순간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실전으로 조금 접목이 되는 그런 형태들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론으로만 그래 여기서 세력이 조금 털고 나갔고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래서 조금 그랬겠구나. 세력들의 그런 파동 안에서 나는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이슈가 있나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쳤을 때 이 정도 박스권이 있고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약간 보시면
요 앞전에 요런 파동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을 조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얘가 요런 데까지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을까? 약간 요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아주 큰 그림에서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혹은 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최고라고 써져 있는 이 52주 신고가 여기 라인 있잖아요. 요런 데까지 조금 요런 식으로 장악을 좀 살금살금 해주면서 네, 올라갈 어떠한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거의 이런 패턴입니다. 그죠? 요것도 안철수 관련주잖아요. 네, 요런 것들은 대선주이기 때문에 본인의 매매 포지션이 정확하셔야 되는 걸로 네,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 근데 이거 봐요. 엄청 올라갔죠? 네, 이런 것들은 네,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본인의 매매 포지션과 근데 매매 포지션 진짜 중요하다고 진짜 엄청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도 그거를 이게 피부로 와닿기까지는 조금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서야 진짜 와 진짜 완전 중요하지 막. 예, 나는 전업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중요하지.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직장인 분들은 약간 농사 매매나 네, 뭐 그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단타를 치다가 대응이 안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사 매매나 뭐 단기 스윙 뭐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고 스탑로스 활용하셔가지고 네, 또 매매를 조금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는 방법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뭐 약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얘도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 많이 들어왔고 네, 요 정도 라인에서 약간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 자체를 어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 박스권이었는데 이걸 뚫어 올린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절대 개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거래량이 들어온 만큼 나간 흔적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량을 지고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것으로 전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뭐 쭉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좀 내려왔다가 영을 했으니 차를 했다가 뭐 이렇게 어떤 흐름을 조금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시그네틱스였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모아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럼 배당락을 안 주는 종목이네요. 근데 얘 지금 보시면 약간 재무지표 조금 안 좋아졌으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요거가 만약에 아주 급하게 얘 근데 무슨 이슈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뉴스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뉴스에서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게 그냥 개미 털기라고 봐지면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뺐다가 뭐 이런 중시가까지도 뺐다 갈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강한 어떠한 테마나 이런 것들 엮여서 이런 거라고 한다면 조금 네 지금 올라타시거나 이런다기보단 조금 지켜보셨다가 네 조금 지켜보셨다가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아 올려면서 그냥 파이팅 있게 올라갔으니까 조금 지켜보셨다가 어떠한 파동을 주는지 그래서 뭐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요 앞전에 언덕을 네 어떻게 또 한번 탈환을 하러 가는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쭉 다시 빠지는지 이런 것들 조금 공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냥 정말 차트로만 보는 거고 제가 종목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리고 막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봐서 이게 좀 잘 매치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납니다. 뭔가 장중에 엄청나게 많은 뉴스를 보고 이게 이래서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근데 확실히 뭐 테마 포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확실히 조금 나아요. 내가 이거를 히토리오 할 때 했었지. 내가 이 종목을 이때 했었지. 약간 요런 건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게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뉴스 뭐 테마 이런 걸로 올라간 것들은 네, 하루에도 막 많은 종목들을 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추세를 봤을 때는 그죠. 근데 결국에는 하락 추세에 있는 거 손 안 대면 되고 다 이렇게 주가가 돌아 올라가는 건 난 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리노공학 같은 튼튼한 회사 같은 경우는요. 뭐 약간 삼성전자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요런 라인들 62선 타고 33일선 타고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의 약간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종목들도 근데 조금 재미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고요. 반도체 섹터 공부하다 보니까 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회사들이 진짜 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보시다 보면 네, 보이실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증시가 예, 같이 올라와 주고 있어가지고 종목들이 괜찮은데 만약에 행여 예, 주가가 빠지게 된다고 하면 또 막 이렇게 같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겹치죠.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테마 뽀개기 했던 종목들도 막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테마 뽀개기는 꼭 단기 스윙 하시는 분들은 이거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원래 장중에 그렇게 순환이 많나라는 것들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진짜 굉장히 빠르게 섹터가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런 흐름들을 다 읽으시면서 막 옮겨 다니시는 거를 요새 느끼고 있어가지고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빠르게 돈다고? 섹터가 이렇게 빠르게 순환한다고? 그래서 내가 수익이 잘 안 났구나. 깨달음. 이래서 내가 수익이 안 났구나.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때 네 배당락 그러니까 권리 이거 뭐야 저거 했잖아요. 보니까 무상증자 했잖아요. 그리고 주식 소각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200%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네, 쫙 빠진 모습 보실 수 있거든요. 요거 같은 거는 나중에 뭐 무상증자나 이런 거 또 약간 작업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좀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조금 지켜보시다가 이런 것들 관종에 넣어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나중에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뭐 그때 말씀드렸던 뭐 알로이스처럼 이런 식으로 네, 권리락 때려맞고 네, 이렇게 뭐 반등했다가 빠지는 애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약간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올라갔다가 쫙 빠지는 거 보니까 약간 나중에 또 어떤 작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무상증자도 하고 네, 자기 주식 소거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되게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솔직히 막 그렇게 잘 몰랐던 것들이 요새는 조금씩 하나씩 보이니까 재미가 있어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진짜 끝까지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추세를 돌아 올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죠. 추세를 돌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점을 들어 올린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돈이 많은 사람의 의지나 아니면 물량을 진 누군가가 주가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려 꽂을 때도 왜 내릴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 앞전에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면 개미들한테 본전을 살짝 주고 다시 주가를 빼서 나중에 다시 돌아 올릴 때 그때 못한 개미들에게 본전을 주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또 세력들은 개미의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신기하단 말입니다. 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네. 요렇게 뜬 음봉이 있고요. 그쵸? 여기 보이시죠? 한번 확 올라갔다가 뜬 음봉이 있고 이렇게 주가를 뺐는데 다시 올라갈 건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재무제표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 회사가 재무제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배당 같은 건 없었으니까 일단은 누군가의 이게 매집일까? 뭐 약간 요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볼 것 같고요. 네, 요런 게 거래량들 요런 게. 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이 안에서 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거래량 터진 이 여기 있잖아요. 상한가 찍었던 것 같은데 여기 라인을 깨지 않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추세로 예, 이 상태에서 이 추세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여기 중심봉이나 이 앞전에 있는 시가까지 조금 이 음봉의 중심값이나 음봉의 시가까지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관점으로는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보는 관점을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지 잘 궁금하네요. 아 여기 DKND 이거 저 마이너스 70% 찍었던 종목인데 아주 잔인했죠, 그죠? 네, 잔인했고요. 여기서 지금 출렁출렁 거리고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움직일지 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물타기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계속 존버하면서 공부를 해보려고요. 무상증자를 어떻게 움직임을 만드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제약주들. 제약주들이 요새 살짝 좀 그 좋았다가 꺾이는 애들도 있고요. 뭐 살짝 다시 올라온 애들도 있던데 그거 뭐 SK바이오 사이언스인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움직인 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조금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진단키트주가 뭐 엄청 좋진 않더라고요. 뭐 시젠이나 보시면 시젠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시세 났다가 코로나 확산 때 시세가 났다가 코로나 확산이 조금 거리두기 시작되면서 조금 줄어들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지 다시 이렇게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3차 백신까지 맞으니까 이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더 빠졌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겠죠. 그죠? 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어느 순간에 돌아 올렸고 이 추세를 지금 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앞전에 있는 이런 물량들을 얘가 먹어주고 뭐 요 정도 먹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장악해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힘이 꺾인다면 또 빠질 자리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까지 쌍바닥 찍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막 거래량을 돈을 엄청 많이 쓴 건 아니어서 이 상태에서 개미들한테 얌전히 또 물량을 다 떠넘길지 그러니까 물량을 같이 이렇게 올려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확 뺐다가 개미 한번 털고 또 움직임을 줄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켜봐야 되고요. 속지 말아요 우리. 저도 맨날 속아가지고 계좌가 막 녹아내렸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경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약간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근데 꼭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죠? 제가 막 엄청 똑똑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계속 약간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무식하게 엉덩이 무겁게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저의 이런 노력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 새해니까요. 그죠? 거의 뭐 저점을 들어 올리는 그런 형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SG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조금 좋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거래량 매집봉이 엄청 막 나오면서 거래량 막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꺾었다가 다시 이렇게 슈팅 쌌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를 뺐는데 일단 요렇게 요 추세만 깨지 않으면 얘는 어쨌든 우상향 추세이면서 얘가 여기서 매집봉을 쏘면서 여기 앞전에 거래량을 좀 받아 먹은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땡큐베리 감사하다. 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장세가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아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약간 시장의 흐름을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단기로 단타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수급이 쏠리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양한데 네 그냥 이런 장 저런 장 다 공부를 조금 이제 조금 경험을 조금 하면서 느껴보고 있는데 저는 다 어려웠어요. 쉬운 적이 없었어. 저는 그 완전 상승장일 때는 그때는 주식을 안 했었고 조금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었는데 네 작년 뭐 9월 이후 정도부터 거의 조금 이제 제대로 공부를 조금 해볼까 막 약간 이랬을 때여가지고 네 근데 그때는 너무 실력이 없어서 장이 상승장이었는데도 수익을 못 냈거든요. 다시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계좌를 따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약간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약간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이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을 잡고 예, 요 상태에서 배당가 걸렸는데 올라가는 거 보니까 뭔가 있구나 이제 생각이 조금 들 수 있고 얘가 선 따라갔을 때 요 정도 지금 물량 소화했는데 요 사이인데 갭자리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올라왔다 하더라도요. 조금 조정을 받거나 박스권을 조금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올라타시지 마시고 요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갭자리를 어떻게 메꿔줄지
바로 뚫으면 좋지만 그건 우리의 환상적인 시나리오일 뿐이고 이 상태에서 그냥 조금 막 잡아서 흔들면서 박스권을 막 조금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맞고 그냥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뚫을 거라고 보지 말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다. 갭자리를 어떻게 메꾸는지 공부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당했거든요. 잔인하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돌아 올리는 차트들은 좀 이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때 딱 돌아 올릴 때 얘네가 지금 이 매물대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서 박스를 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먹을 구간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집봉이 조금 많이 생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관종에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거나 이게 러셀이나 뭐 NS 이런 식으로 약간 요렇게 약간 매집봉이 이렇게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관심을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올라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NS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장대를 이렇게 매집봉 빡 띄웠는데 얘는 근데 파동이 워낙 세 보여가지고요. 요거는 그리고 하락하던 추세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요 추세를 여기서 지금 한번 뚫어냈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제 약간의 뭔가 약간 삼각수렴의 형태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지만,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약간 요런 삼각수렴의 형태인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하던지 아니면 매집봉을 쌓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장대가 한번 빡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때는 이게 저점이 들어 올려지면서 고점이 다시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여기 저점 잡고 뭐 들어갔다가 여기 위에서 매도하고 이런 식의 타점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1시간이 넘었는데 반밖에 못했네요. 이렇게 저렇게 보는 거죠. 근데 겹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엔 저점을 들어 올리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여러분께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보이시죠, 이제? 근데 요것도 이제 보니까 뭐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안 보시면 어느 순간에 요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코스닥 종목 돌려보기 조금 뜨문뜨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 약간 방향성을 확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박스 피 안에 있어가지고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약간 눈치 게임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조금 들어 올려지는 듯한 느낌이긴 하나 어느 순간에 방향성을 아래든 위든 잡고 뭐 한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 차트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흐름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던 종목들이 어떻게 변형을 시켜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 나갈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럼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공부가 너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짧게 했더니만 이제는 약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점을 잡고 그냥 돌아 올라가는 정도의 그런 흐름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 라인 정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2년인데 어떤 방향을 연준이 얘기해 주거나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조금 봤을 때 요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그냥 큰 공구리 하나 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물량을 조금 소화해주는 과정이 있었다고 봐지고
예, 단기로 봤을 때는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 준다고 하면 네, 여기 이런 데나 이 위에 이제 이런 데까지도 조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고요.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예, 거의 근데 아직까지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고민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 포객이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테마 포객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약간의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 디지털 컨텐츠 관련주들이 조금 흐름이 좋았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슬슬 빠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손대시지 않는 게 좋을 수 있고요. 네. 약간 이렇게 돌아 올라가잖아요. 이게 저는 조금 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면 여기 위 이런 위란 위 뭐야? 요 앞전에 있는 이런 매집봉의 중심값이나 꼬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손대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15일선에서 반등하고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뭐 장대가 조금 나온다든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주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건 손절가가 너무 정확하셔야 돼요. 네, 떨어지게 되면 쭉쭉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대응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그냥 네, 바로 자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고가권 놀이는 조금 어려운 면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손절이 안 되면 네 진짜 막 갑자기 장대 음봉 때려 맞으니까 그럼 갑자기 마이너스 2, 30%막 때려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수익 중이기 때문에 뭔가 살짝 그 흐름이 끊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물량을 마구마구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장대 음봉이 빡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올해 또 섹터는 어떤 섹터가 또 흥미진진할지가 궁금해지는데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신규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신규주 이렇게 신규주 같은 경우들은 보시면 저런 게 중요해요. 결국엔 추세인데 여기서 뭐 이렇게 뭐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혹은 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다고 치면 뭐 아주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하락한 추세가 있었는데 이걸 뭐 살짝 뚫어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단기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뚫어 올렸다 라는 것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확신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네, 뭔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신규 상승주 같은 경우는 막 파동이 워낙 셀 수 있어요. 그 세력들이 그냥 막 개미 꼬셨다가 또 빼고 막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라인이라 해야 될까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자기들이 물량을 모을 수 있고 네 약간 개미도 겁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상장한 지 그래도 한 1년 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지지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보이시죠? 이런 정도 라인을 얘네가 깨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보이시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지금 최근에는 지지 라인을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저점이 조금 들어 올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이 앞에서 이 상장한 일에 여기 위 라인까지 다 한번 그냥 뚫어준 네, 여기 밑에 여기서 상장했는데 아이고 여기 밑에서 상장했는데 요 밑에서 상장을 했는데 여기 라인까지 다 올라가서 역사선 신고가 한번 찍고 빠진 종목이니까 네, 이렇게 파동이 조금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있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이 저점을 조금 들어 올려준 듯한 모습을 띄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네, 여기 또 앞에 하나 한번 탈환하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 알체라 같은 경우는 제가 맥스트랑 같이 좀 관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네, 그 아까 VR, AR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뭐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시각화하고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약간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알체라도 그렇고 맥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그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맥스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얘도 어느 순간에 저점을 조금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들어 올렸고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얘도 이 앞전에 본전 한번 주고 이렇게 지금 조금 박스권 치다가 약간의 돌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으로 넣어놓고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2021년에 100건이 넘더라고요. 100종목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와 생각보다 진짜 많았다 싶었는데 근데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진짜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그런 약간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집 소프트웨어 쪽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 아까 제가 이렇게 봤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여기가 거의 신규 상장주 쪽이어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조금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뭔가 앞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뭐 한 2, 3년 정도 섹터가 마구마구 막 흔들다가 종목을 막 흔들다가 본인들이 뭔가 좀 바닥을 다져놓고 매집을 했으니 나중에 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조금 해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을 조금 보고 있고요.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와 이런 회사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진짜 많던데 와 근데 별의별 회사 다 있더라고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네. 뭐 처음 들어본 회사 너무 많고 막. 네, 재밌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늦게 똑똑해지는 건가? 지금 같은 열정으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다면 저기 하버드대까지는 아니어도 서울대는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농담이고요. 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가시는 데라.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파이팅!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네요. 파이팅이라고. 일단 어쨌든 새해를 또 맞이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막 좀 옛날 생각을 좀 해봤죠. 과거에 2021년은 어땠는가, 2022년은 또 어떠한 날이 펼쳐질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면 호랑이 얘기 때문에 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곁에 있으세요. 부자가 될 거예요. 같이 잘 돼야죠. 네,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안 될 수 없죠. 여러분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주식줄랭이 열심히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뭐 캔들 영상 좀 좋더라. 네가 주식을 시작할 거면 이 영상을 꼭 봐야 된다더라. 약간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지인들 막 팍팍 땡겨가지고 같이 함께 하는 걸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관중인지 몰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여러분의 그런 애정과 사랑을 먹고 자라는 주식줄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차트 보여드릴게요. 네, 생각보다 정지된 종목이 많지 않아요? 저는 요번에 느낀 건데 왜 이렇게 생각보다 정지된 종목이 많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쉽다. 그래도 하나의 어떠한 상장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뭔가 그런 식으로 애를 썼을 것 같은 회사였는데 이게 약간 정지가 되니까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정지된 종목 중에 나중에 뭐 거래 재개가 된다거나 할 때 갑자기 상한가를 막 미치는 시간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한 번씩 심심하실 때 한 번씩 정지된 종목도 한번 보시면서 요렇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 회사는 진짜 그냥 이 상태에서 하다가 그냥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한번 또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것 같고요. 네, 2022년 1월 1일 여러분과 또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봤던 관점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너무 자주보다는요. 네, 한 뭐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보면서
네, 약간 영상 올리는 횟수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네, 2022년에 호랑이 해인 저희의 날이니까 저와 함께 하시고요. 열심히 같이 공부 한번 해볼게요. 이상 주택진 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디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